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시장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선정될 경우에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이르게 발표되며 이 반도체 업황의 선 지표로도 통하는데요. 마이크론은 재고평가 손실 여파로 지난 2분기 3조 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내 메모리 업계에 대한 실적 쇼크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가오는 3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안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은 반영되어 있으리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세부안 발표 이후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어제 반도체주 강세였고 또 오늘은 후반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3월 전반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주가 좀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 전 세계 시장이 한 점유율이 한 3위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굉장히 국내 그 무역 수지나 수출 금액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적자,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비 투자도 좀 축소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일 거라고 이제 대부분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던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이미 뭐 한 5,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 이 뉴스나 이슈가 왜 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흔히들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이쪽 마이크론이나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바닥이 어디냐, 그리고 이 언제부터 이게 회복이 되느냐, 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제 소재나 부품, 뭐 장비주들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마이크론의 이제 그 이런 이제 실적 2분기 연속 적자 기록과 이제 투자 감소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좀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디램 가격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격이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반도체 재고가 얼마큼 소진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 두 가지로 향후에 이제 업황 회복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이제 반도체 평균 가격 추이입니다. 뭐 거의 한 10년 동안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짧으면 한 1년 반에서 2년 그리고 또 회복기 또 한 1년 반에서 2년을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보여왔었는데 2021년이죠. 그리고 이제 2022년 연초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거의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뭐 가격도 지금 한 1년치 비해서 거의 뭐 5, 60% 이상 가격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쌓여 있는 재고 쪽도 엄청나게 쌓여 있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려면 뭐 경기도 일단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소위 해서 기업용 서버 시장이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들의 어떤 수요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 부분들이 조금씩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특히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챗 GPT가 쏘아 올린 어떤 AI 시장의 급격한 시장 성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반도체 시장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당장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소위 얘기해서 장비나 부품, 소재 쪽의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지난주에 방송을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K-칩스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에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 또 발표된 뉴스에 의하면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확대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쪽, 특히 OLED 장비 쪽하고 겸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장비 공급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혜될 가능성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워낙 이제 발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설비 투자 이런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준비된 자료를 잠깐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반도체 공정하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잠깐 이제 몇 단계로 이제 구분을 좀 해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전공정 장비와 이제 후공정 장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설비 투자가 회복이 된다면 이 전공정 장비 쪽의 수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은 지금 감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설비 투자나 물량들이 마이크론의 어떤 감산이나 설비 투자 축소에 대한 반사 수혜가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패키징 쪽의 업체들도 상당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주가가 많이 빠졌던 사람들이 모든 그 악재나 부정적일 때 주가가 바닥이었다가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소위 해서 실물 경기를 보통 한 5, 6개월 앞서간다고 친다면은 이런 이제 장비나 소재 부품주들이 지금쯤 바닥을 다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 아마 시점을 이제 하반기로 놓고 본다면 아마 상반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부진과 설비 투자 감소가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주들의 주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 이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을 체크, 점검한다면 주가 저점권에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잡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썰전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 1년 반, 2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2021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 소진 빠르게 이루어지며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단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는 올라가진 못해도 장비, 소재, 부품주 반응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삼성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OLED발 훈풍도 강하게 불었었죠.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이 오히려 업황 턴어라운드로 앞으로의 상승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30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감 쪽으로, 호재 쪽으로 기대감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이미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네.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서 일명 이제 IRA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이제 세제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이제 정책인데 우리나라 이제 K 배터리 산업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치는 법안이었고요. 네. 또 사실 이 법안의 핵심 요점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또 소재 업체들을 이제 규제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동안 이제 이 IRA 법안이 과연 이제 한국산 배터리의 뭐 긍정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산 그 K 배터리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좀 단계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네. 뭐 특히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나 호주, 뭐 한국 업체들이 미국 의회나 행정부에 많이 요청을 많이 했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그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백서에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을 시킨 모습인데 이 구체적인 시행안이 이제 그 3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30일 날 이제 구체적인 그 세부 시행안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겠지만 이미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들이 확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나 또 일본, 호주 또 이제 미국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많은 요청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뭐 일본 업체들도 미국과 뭐 FTA 체결 때문에 100%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제 IRA의 핵심은 결국 이제 그 소재 쪽이죠. 소위 얘기해서 리튬이나 뭐 흑연 이런 이제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이 말 그대로 원산지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공을 해서 우리가 양극재나 음극재 뭐 일부 전해질 이런 그 소재들을 말 그대로 광물이 아닌 부품으로 볼 거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원산지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 부품 소위 얘기해서 이제 소재로 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세제 공제죠. 그 IRA 핵심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7,500달러의 어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광물의 어떤 원산지라고 하죠. 이게 이제 2022년 조달비율 40%부터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뭐 3,750불의 이런 보조들의 어떤 세액 공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들의 적용 여부 이걸 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쪽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업체들이 미국 내 현지 공장 새로 증설 또 투자 이런 것들 발표가 됐었는데 아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런 그 미국 전기차 쪽의 배터리 공급이 확대가 된다면 특히 이제 중국 배터리를 규제하는 반사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국내 그 증시에서도 특히 이제 양극재나 또 음극재 또 일명 얘기하는 리튬 소재 관련주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반영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선반영되지 못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하나 더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쪽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장비주들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들 최근 뭐 거의 뭐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뭐 200% 이상, 25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거품이냐 아니냐, 말 그대로 고평가냐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비주나
또 이런 그 소재들을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는 종목들도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건 좀 맞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지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몇 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100에서 한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되 이런 종목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좀 오르지 못했던 장비나 소재주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안에서 소재 부분 원산지를 따질 것인지 아니면 가공을 해서 이 광물이 아닌 부품으로 볼 것인지 인정 범위가 관건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리튬 관련주를 볼 때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장비주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고요. 이 과평가 종목은 주의를 하되 오르지 못한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네. 이제 IRA 수혜에 관련된 섹터 중에 아직 선반영되지 못했던 일부 이제 장비 소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또 어떤 공략 포인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수혜에서 이 수혜받은 종목들, 오르지 못한 종목들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이구산업입니다. 매수가 4,100원이고요. 비중 적지 않으셨는데 이 구리 가격 연동에 움직이는 종목으로 매수가가 작년 6월 정도 갔고요. 오늘은 종가 기준 3,49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구산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일단은 종목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요. 네. 이제 업황을 좀 잠깐 봐야 되는데 이 비철금속 쪽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안 좋게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안 좋았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우리 이제 상담 요청해 주면 우리 시청자분의 이제 매수 단가가 한 4,100원 정도 작년 한 5, 6개월 전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좀 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장기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도 좀 진정되는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이제 조금 반등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잠깐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차트 내용을 보더라도 뭐 주가 자체가 작년에 한참 좀 광물 가격들 뭐 이슈가 좀 됐다가 뭐 7, 8월 달 이후에 거의 뭐 6, 7개월 동안 주가가 3,000원에서 지금 4,000원대 횡보를 했던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이 이제 안정되고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마진 회복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뭐 어떤 크게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리라 보겠지만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3,500원 정도 되는데 뭐 매수가 4,100원 정도면 회복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6, 7개월 보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코 산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진 구간으로 말해주셨고요. 원재료 가격 진정 추세로 이제는 주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천보이고요. 매수가는 27만 원이고 비중 적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25만 원 정도 종가 형성했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천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첨가제 쪽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가 있고 이 전해질 쪽에 일부 추가되는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 실적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나 음극재 쪽 그리고 일부 리튬 소재 쪽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첨가제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이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부분들은 상반기 때 좀 좋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청해 주신 분의 좀 매수 단가가 27만 원 정도. 아마 지난 작년 아니면은 최근에 올랐을 때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빠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반기 때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 즉 첨가제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수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단가가 27만 원, 지금 25만 원 정도면 크게 손실 본 구간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 일부 소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2차 전지 첨가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말해주셨고요. 실적이 상반기에는 부진하겠으나 이 하반기 개선 기대해 주셨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있기에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3일에 매수했던 지난 방송 일주일 전 추천주였죠. 이 CIS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인데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 주셨고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13, 20, 14,500원 이 최고가가
30%까지 도달하고 제가 지금 약간 놀래서 말이 좀 꼬였는데 예. 수익률이 31%가 한 주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CIS 예. 정말 대단한데요, 전문가님. 요즘 뭐 워낙 시장의 네. 이슈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을 볼 때도 우리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또 이슈 재료가 있는 종목들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맞아요. 이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먼저 이제 이 종목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작년에 한번 경영권이 이제 변경이 됐었죠. 이 네. 최대주주가 이제 SFA 반도체 쪽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매각 가격이고 주당 가격이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경영권 프리미엄 쪽에 상당히 그 보통 시세보다 30에서 50% 높게 받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당시에 주당 가격을 한 12,000원 정도 상당히 저렴하게 매각이 되면서 회사 대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넘어가는데 6개월 동안 지금 그 수주 공시된 금액만 보통 거의 한 1,800억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주 물량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힌트를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SFA 반도체의 한 지분 10% 정도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이 삼성그룹사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터배터리 2023에서도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샘플로 개발을 해서 이제 시품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 SDI 쪽에 전고체 공동 개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격화 양산을 시키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움직이면서 주가가 11,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측면들.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바로 이때였죠. 네. 연말 연초에 뭐 한 12,000원대 주가가 뭐 9,000원까지 이탈됐던 그런 흐름들인데 자 일단 실적은 괜찮습니다. 물론 작년의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 장비주들의 공통된 측면은 이제 수주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이 수주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과 거의 능가할 정도로 수주를 좀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 쪽의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양산들이 본격화된다는 이런 측면들. 네. 자, 우리가 실적이 가시화이 되기 전에 이슈나 테마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당연히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테마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적에 뒷받침이 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상승 후에 다시 주가가 원위치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CIS 종목이랑 같은 경우에는 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11,000원에서 13,000원대, 14,000원대 이제서야 올라왔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제시를 했지만 이미 올라섰고 네. 2차적으로는 조금 욕심을 더 내자면 뭐 16,000원,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뭐 주도 섹터나 흐름들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1차적인 어떤 손바뀜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물량 소화를 일단 기술적으로 다 했고 작년 수준 가격들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좀 본격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종목의 또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최근 주가가 많이 못 갔을 때 이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한 7천억 대에 넘기 때문에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 얼추 평균 단가가 한 11,0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상승함에 따라서 보통 한 13,000원, 4,000원 정도 된다면 이 공매도 물량들의 일부 다시 주식을 재매수해서 갚는 이 쇼커버링 물량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걸로 본다면 오늘 상승 이후가 더 오히려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뭐 이미 지금 주가가 13,000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900원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부분들 당연히 봐야 된다. 공매도 물량들이 얼마큼 소진이 되고 해소가 되는지 여부 이런 수급적인 측면 일단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한 다음에 올랐을 때 언제 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급등한 다음에 이제 지금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했을 때 따라잡기보다는요 분명히 한번 조정이나 눌림목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지 뭐 여기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하고 자제를 좀 하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IS 자세하게 AS 주셨습니다. 작년 경영권 변경 SF 반도체가 최대 주주 등극을 했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지분 부유 연결성 짚어주셨고요. 증가하는 수주 부분과 함께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본격화 등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에 앞으로도 1차 목표 달성 후에 2차로 16,000원에서 18,000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주가가 이제 시작으로 오늘 상승 이후로 본격적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다만 공매도나 수급 부분을 체크해서 대응해 보자고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16일에 매수했던 역시 2차 전지, 도전제 관련 종목 제이오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 수익률이 20%대였는데 한 주 만에 48% 됐습니다. 월요일 날 28%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8%, 또 종가도 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제이오도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요. 네. 워낙 요즘 뭐 시장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장비들이 잘 가다 보니까 네. 뭐 좀 운 좋게도 이 종목도 이제 잘 가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인데 이 회사 내용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용을 먼저 좀 우리가 체크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탄소나 튜브라고 하죠. 이 전도체 쉽게 말하면 전기를 쉽게 전달을 해주는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최근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것도 이제 삼성 일부 LG와 삼성 쪽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성장 가능성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의 우리가 핸디캡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의 문제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모 물량들 이 부분하고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이제 공모가가 10,000원 정도 굉장히 뭐 저가의 뭐 공모가 형성이 됐었고 이미 뭐 2개월 좀 시점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뭐 락업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뭐 상당히 그 락업 물량이 거의 3개월 이후 시점에 네. 일부 물량이 나와 있고 보유수가 많이 안 걸려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물량은 크게 부담이 없다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공모가 10,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20,000원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3월 초에 한번 30,000원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에 아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1차적으로는 요 30,000원 돌파 가능성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단기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요거를 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30,000원대를 크게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뭐 20,000원대에서 30,000원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출렁거림이 나올 때 잠시 30,000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도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신규 매수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한 35,000원을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가능성을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는 신규 상장 주의나 보호 예수 물량 우려가 없는 점 다시 한번 말해주셨고요. 차익 실현 매물 출현을 염두에 두면서 30,000원 가격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고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강원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수익률이 지난주에 170%대였는데 340%대였고 전문가님께서 이 거래량 터지면서 조정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보유로 끌고 가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예. 이렇게 해도 수익률이 또 늘어났네요. 네, 운이 이렇게 너무 좀 잘 가가지고요. 네. 이제 뭐 유종목도 여러 가지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 특히 네. 이제 리튬 소재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많이 좀 안정이 됐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리튬, 네.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 쪽에 어떤 리튬 가공된 이런 공급 가능성이 부각된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미 말씀드린 그 시점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적당히 가주면 뭐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뭐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강원에너지가 이제 9,000원, 10,000원대에 상당히 좀 횡보했던 흐름들 보이면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3월달 뭐 9,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14,000, 5,000원 올라왔고요. 최근 3월달 중 하반 이후에 이게 뭐 다시 15,000원대에서 지금 4만 원까지 찍어버리는 이런 이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사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리튬 관련 소재 관련된 종목군도 한 대여섯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다 이와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강원 에너지뿐만 아니고 리튬 쪽 특히 이제 IRA의 어떤 수혜 기대감들도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뭐 이쪽에 어떤 이제 그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경주죠. 경주에 이제 18,000톤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본격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주식들이 실적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원위치 않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그 양산, 공급들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공급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실적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되밀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급등주들의 어떤 매매 방법, 스킬, 뭐 간단한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고점에서 대량 거래,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20일 평균 거래량의 한 3배에서 5배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 대비 한 10%가 넘는 급락, 대량의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을 측면을 본다면은 지난번 3월 중순쯤에 한번 1,500만 주 이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최근 거래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거에 3월 초에 나왔던 거래량을 능가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부분들도 조금 약간 남아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본다면은 좀 15,000원에서 이미 뭐 4만 원대 거의 뭐 100% 넘는 1, 2주 사이에 올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꺾인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일단 가이드라인으로는 한 3만 4천 원대 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좀 지켜는 보자. 하지만 이미 제가 생각을 했던 가격대 지금 4만 원을 이미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말하기는 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말 그대로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추세가 꺾인다는 점. 그럴 때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라도 일단 이익 실현하자. 지난번에 한번 최소한 가져가더라도 반절 정도 물량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은 물량조차는 일단 지켜는 보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뭐 미련 없이 지금은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해도 뭐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좀 대응을 하자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의 삼성 S대의 테스트 통과 이슈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으로 연일 주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급하게 오른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약세 위험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로 급등주 매매 스킬로 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며 장대 응봉 나올 때 추세가 꺾이기에 이익 실현으로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3일에 매수했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장중에 20%
급등이 나왔고요. 종가도 11% 넘게 오르면서 다시 우상향 추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좀 AS에 주셨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가치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뭐 재료로 본다면은 이제 자회사 경동이라는 회사가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이 티타늄, 히토리라고 하죠. 요 광산 개발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이전에 이제 경동 인베스트가 어떤 지주회사격으로 상당히 이제 자산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소위 얘기해서 이제 PBR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PBR 한 0.3배 정도의 굉장히 어떤 자산 가치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적으로는 최대 주주나 이 지분율이 50% 넘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물량이 많지 않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이슈나 재료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한다 그런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월 달에 주가가 좀 85,000원대에서 있다가 한번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미 이제 재료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번 급등을 했었고 다시 주가가 좀 내려앉았지만은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 결국은 어떤 자산 가치주로서의 어떤 저평가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원 개발이라는 히토류 관련된 이런 자원 개발들이 얼마큼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느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료 이슈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 근데 대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물량으로 금액으로 거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충분히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한 14만 원대 이상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PBR 1배라고 하죠. 회사의 어떤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굉장히 저가에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금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자산 가치들이 부각이 될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한 13, 1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 의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점 따라서 어떤 조정을 받거나 저가권에 있을 때 어떤 많은 금액이 아닌 소량으로서 저가권에 매수한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직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일단 지금 보유자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다시 또 되밀려 준다면 많은 금액이 아닌 어떤 소량의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 인베스트 가치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원 개발의 가시화와 구체화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해 주셨는데요. 다만 유통 물량 적은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 기술적 목표가로 1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부유 관점으로 또 놀림대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제주항공입니다. 오늘 LCC 관련 종목 강세가 나왔고요. 6%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요즘 마스크 해제도 나왔고 날도 많이 따뜻해졌고 벚꽃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들 맞아요. 많이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말 그대로 이제 항공 여행주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구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작년 하반기 연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잠깐 3월 달에 조금 안 좋았었죠. 이제 중국하고 이제 관계 때문에 뭐 일부 단체 여행객 규제 소식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 추세에서 약간 이제 꺾였던 이제 그런 부분들. 하지만 뭐 최근 주가도 조금 눌림목이 좀 완성이 되고 다시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반전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또 매수 관점을 볼 만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작년 뭐 연초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움직였던 종목인데 2월 달에 지금 17,000원대를 지금 찍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보였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어떤 관광객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얼추 뭐 14,500원대의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올라서는 아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LCC라고 하죠. 보통 저가 항공사 네. 중에 운항 노선이 가장 많은 그런 이제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시대가 좀 이제 지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들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들도 많이 이동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본다면 이제 항공 여행 산업들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얼추 추가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었는데 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1,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쪽으로는 회복이 된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중기 관점으로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까지 어떤 실적 개선의 흐름과 함께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일단 주가도 지금 오늘 종가로 1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뭐 다시금 전고대인 17,000원대를 좀 올라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하반기까지 간다라면은 2만 원까지 다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이 가시화되는 2분기나 3분기까지 흐름까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서 제주항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과 함께 중기 관점으로 2만 원 선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전략주 힌트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예, 그동안 이제 하도 2차전지 쪽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수익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예, 뭐 네. 그쪽을 좀 말씀드리기 좀 뭐 하고 뭐 비슷한 그 종목 중에서 네. 예, 소위 얘기해서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좀 많이 가지 못했던 이제 그런 업종 섹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최근 이제 기아차도 이제 신차 출시가 좀 오늘. 됐고. 네. 또 전기차 쪽도 아무래도 한국산 K 배터리가 들어가고 또 이제 소위 해서 완성차라고 하죠. 현대 기아차의 어떤 생산량, 판매량도 회복되는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물론 이제 대형주인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주식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못 갔던 부품주를 좀 하나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한일이화라는 회사에 분할된 그런 회사고요.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특히 이제 도어 트립, 범퍼, 또 헤드라이너 이런 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은 이 회사의 주요 제품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못 갔던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이제 완성차, 현대차, 기아의 어떤 생산량, 판매량 요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못 갔던 그런 측면들. 하지만 최근 국내 이제 완성차들의 생산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판매량이 좀 양호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IRA 때문에 미국 쪽의 국내 뭐 배터리나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증설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여기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이 회사의 어떤 그 거래처의 어떤 매출 비중을 보다 보면 이 현대차, 기아 쪽의 거의 매출의 80에서 90%가량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던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 상당히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시에 또 공장들이 증설이 되고 본격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 결국은 미국 쪽에 어떤 그 부품들이 공급들이 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매출 증가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주가 수준도 본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뭐 매출액 대비 상당히 주가는 좀 많이 못 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년도 매출 규모로 본다면 거의 한 1조 정도의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주가는 지금 우리가 소위 해서 PBR로 보통 얘기를 할 때 한 4배 정도의 수준, 그리고 PBR로 한 0.4배 정도의 수준의 어떤
저평가된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미 그 연초에 주가가 한 8,000원, 9,000원대에서 최근에 조금 움직이면서 10,000원대, 11,000원대로 올라왔는데 뭐 아직도 뭐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 또 판매량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쪽도 자동차 부품은 분명히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목표가 한 14,000원 정도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노선 손절 라인 한 11,000원 정도로 좀 보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은 좀 저평가된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 플러스 하반기까지도 좀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우리가 토익에서 어떤 가치 투자나 저평가된 종목군들의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의 종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적 힌트는 자동차 부품주로 실적이 좋으나 주가 반영되지 못한 부품주였습니다. 단기 더하기 이 하반기까지 가치 투자 가능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